예,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기호 1번 왕한성 회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예, 저 기호 1번 왕한성은 건축사 배출 인원을 입법화로 건축사 가인 공급을 막고 경제 규모와 건축시장 규모에 맞게 건축사가 배출되도록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력지원법을 만들어 우리 회원님들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화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10월 24일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처럼 우리도 건축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건축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건축인력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력의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감리 인원의 인력 풀제를 통한 적정 배치와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회원님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사 자격 시험에서 2019년 1090명, 2020년 2298명, 불과 2년 사이 3388명이라는 기록적인 합격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1일 회폐 제1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예비시험 합격자가 2289명, 실무 수련 완료자가 4741명입니다. 현재까지 건축사 자격을 취득 인원이 25,374명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2026년이면 건축사 자격 취득자 누계가 약 보시면 49,000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021년 제1회 건축사 자격 시험이 공고되어서 내년 1월 6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는 곧 내년에도 2차례의 건축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건축사의 생존권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험투에 있는 연도별 허가 동수와 연면적 그리고 우리 회원수를 살펴보시면 2011년도 허가 동수가 약 23만 9,800동, 연면적 약 1억 3,70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며 이때 개업한 우리 건축사분이 8,198명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약 허가 동수 23만 7천 동, 별로 차이가 없죠. 연면적 약 1억 4,400만 평방미터로 이 당시에 2019년 개업한 건축사 수가 약 16,000명 정도가 됩니다. 일부 수치의 변동은 있으나 약 10년 전 허가 동수와 연면적은 비슷한데 우리 건축사님 숫자는 2배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8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여기 한번 비춰주십시오. 개업한 건축사 1만 1,846명 중 19.7%, 2,331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수입 2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에도 이렇게 많은 합격자 수가 배출되며 시험을 이해를 치렀느냐? 1965년부터 1994년까지 30년 동안 6,555명으로 연평균 218.5명의 합격자가 나오다가 1995년 이후 한때 불과 6년 만에 6,762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면서 30년이나 걸렸던 건축사 숫자를 단 6년 만에 따라잡았지만 이때도 연평균 합격자는 1,127명으로 최근 1년에 2,298명씩 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년에 건축사 시험을 2번 치르면 한 해만 약 2,300명의 합격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기 과목별 합격자 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0년 8월 현재 과목 합격자 누적은 4,263명으로 과목별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결국 최종 합격자가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나오게 되는 실정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보고회와 한 해의 공청회를 열고 2019년 3월 29일 5개 단체 대한건축사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세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019년 4월 16일에서 2019년 4월 22일까지 2019년 제1회 자격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가 개최됐습니다. 자, 요거 좀 비춰주세요. 이때 현 집행부 부회장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동의에 서명을 합니다. 이후 국토부는 2019년 5월 8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가 취한 조치라고는 2019년 5월 22일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대한 건의서만 달랑 제출했습니다. 약 1년 8개월 동안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협회는 계속 참석했고 시험 연 2회 확대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협회가 대응이라고 한 일은 건의서 제출이 전부입니다.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원의 생존이 걸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초기 단계인 막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인 2018년 4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시험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1,090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연이어 올해 7월 31일 1,306명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이미 연 2회 시험이 시행되고 나서야 회원님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시 깔아앉히기에 급급해서 회원 무마용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시험 확대 시행에는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도 훌쩍 넘는 2020년 8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협회는 9월에서야 회원님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 같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합니다. 전국의 지역회 반대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습니다. 현 집행부의 수장인 회장이 재임 시 3년간 오로지 의무가입만 추진하는 동안 회원님들의 생존권은 짓밟히고 짓이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의무가입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의무가입이 만능의 복원이라고 하십니다. 의무가입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만능의 복음이라 합시다. 그런데 이 질문은 드려야겠습니다. 의무가입되면 건축사가 3만 명, 4만 명이 돼도 우리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건축사의 생존권 누가 짓밟았습니까? 결자 해지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풀어야 하는 매듭을 뭐하러 묶고 싶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집행부의 능력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결제 해지가 아니라 이런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현 집행부의 수장인 회장으로서 1만 1,500여 회원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드려야 합니다.
건축사 시험 제도와 배출 인원에 대해서 저 기호 1번 왕한성이 당선이 되면 현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와 함께 지혜를 모아 입법화를 통해 우리 회원님들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12월 17일 회원님들에게 보내드린 문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12월 22일 선관위로부터 현 집행부의 부회장이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전 회원에게 배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민행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에 본 사안에 대해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이 내용이 허위인지를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회원님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감사님들에게 사실 유무를 확인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본협 문수수발 대장의 본건의 문서가 발송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또한 회원님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 중차대한 본건의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없으면 증거는 공문서를 은닉훼손한 범법행위이며 기록 유지하지 못한 관계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감사님들은 이 사안을 조사 확인 후 그 결과를 선관위에 제출해 주시고 선관위에서는 회원님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알 권리를 당당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석정훈 후보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부회장으로부터 혹은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후보님이 차례일 때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사 실무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원 설립 TF 위원부터 초대 교육원 교육위원으로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습득한 실무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되살려 회원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국가 공인 전문직으로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의 건축사 업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과 건축사회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원님들을 돕기 위해 나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건축산업대전에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설명을 들으면 교육 인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은 회원님들도 돕고 참여 업체도 돕는 참신한 시도로서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교육과정은 17개 시도가 강력과 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성과 다양한 용도 기능의 특이성이 반영된 일반 과정 개설이 필요하며 에너지, 구조, 친환경, 무장애 등 전공 분야의 교육도 보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전문 분야처럼 우리 건축사들도 전문 건축사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건축 중 교육연구시설, 학교나 상업시설, 공동주택, 소규모 주거, 공장 등 생산시설 등에 대한 일정 경력을 쌓으신 건축사님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연수에 따라 전문 건축사 자격과 등급 부여를 위한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청년 건축사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 건축인력지원법을 입법하여 국가가 청년 건축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업무 지원 센터를 개설하여 청년 건축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어학 및 해외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등록원의 최초 등록 시 기본 윤리 및 실무 기본 교육을 의무화하여 건축사로서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중앙유지의 교육이 아닌 찾아가는 지방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사 대회를 대학이 방학을 할 때 지방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여 가급적 대기간 중 모든 건축사 실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회 활동 시 여러 번 제시하였기에 저
기호 1번 왕한성이 당선되면 산학협동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교육을 건축사 대회 기간 이내에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교육 이수 주기와 건축사 사무소 개설 면허기간제를 연계함으로 해서 건축사 실무 교육 시스템을 통해 면허 대회를 근본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